안녕하세요. 최유정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사업자 등록증의 이해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회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신분증처럼 회사의 혹은 나의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는 법을 알고 계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빠를 것이라 생각돼서 이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업자는 이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받는 서류를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을 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고 법인은 업종, 하고자 하는 일의 업종에 따라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샘플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사업자 등록증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하나는 법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죠. 왼쪽이 법인 사업자, 오른쪽이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샘플입니다.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가 이렇게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요. 요거는 개인의 주민번호랑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주이고 내가 대표자라 할지라도 법인은 나와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내용으로는 개업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일은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사무실의 주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일보다 개업일이 늦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업 전에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됩니다. 그래서 개업일과 이제 사업자 등록일이 좀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이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요 법인도 3개의 업종을 등록을 했고, 요 개인 사업자도 2개의 업종을 등록을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 외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등기부등본도 있어요. 그게 이 오른쪽 샘플인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증의 이제 등기번호가 같은 것이고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대표이사,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먼저 수정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동일한 업종을 서울과 이 경기도에서 각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업종처럼 주소도 2줄, 3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게 해서 요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 브랜드,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에 있다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법인 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사용하되 사업자 번호만 상이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즉시 변경하셔야 돼요. 다음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사업이란 학원업,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 판매업, 어업, 병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업종을 이제 사업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면세 사업자 등록증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3자리, 2자리, 5자리,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가운데가 이렇게 9로 구분이 돼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여기가 다 8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고서 면세법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연일에만 합니다. 이건 1강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요. 면세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기초생활 필수 품목이나 의료서비스, 인허가 받은 학원, 교습소, 토지 공급, 인적 용역자들,
그 중에서 근로자 및 시설 장치가 없는 유튜버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 용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가세자인데요. 간이가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규모의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간이가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어요. 요 아래 업종을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간이가세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연간 매출 매입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가세자는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혜택을 주게 돼요. 그래서 10%의 매출세액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1.5에서 4%의 낮은 세율로 매출 세액이 부과가 되고, 매입세액의 공제는 이제 10%를 다 해주진 않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이 불가하고요. 만약 간이가세자였다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다시 일반가세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아요. 여기 업종별로 간이가세자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번호증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고유번호증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의 종류에 없었던 건데요. 이 고유번호라는 게 뭐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것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료 처리랑 사업 검증을 위해서 부여한 번호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에 의해서 고유번호가 발급이 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상에 의해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고유번호를 받는 단체의 유형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 보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